몬타나의 늑대 울음소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여름날, 글레이저 국립공원의 울창한 숲은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존과 그의 동료 마이크, 데이비드는 숲 가장자리에 위치한 낡은 레인저 스테이션 안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폭우를 바라보며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늑대 무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갈구하는 듯한 슬픔과 절박함이 가득 담긴 울음소리였습니다. 늑대들이 왜 저렇게 울지? 마이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평소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데이비드도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존은 늑대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몬타나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오랜 시간 야생동물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늑대 무리는 스테이션 주변을 맴돌며 계속해서 울부짖었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존은 직감적으로 늑대들이 무언가를 알리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해. 늑대들이 우릴 어디론가 부르는 것 같아. 존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늑대를 따라가자고. 마이크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그러다가 공격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맞아. 존, 너무 위험해. 데이비드도 존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이미 마음을 굳힌 후였습니다. 그는 늑대들이 자신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조심할게. 늑대들이 왜 저러는지 꼭 알아내야겠어. 존은 굳은 결심을 하고 레인저 스테이션을 나섰습니다. 그는 거센 비바람을 뚫고 늑대 무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늑대들은 존을 경계하는 듯 하면서도 그를 해치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를 어디론가 이끌려는 듯 늑대들은 존이 다가오면 조금씩 뒤로 물러나며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존은 늑대들을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늑대들은 존을 이끌고 가파른 절벽으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절벽 위쪽에 거센 물살을 뿜어내는 폭포수 뒤로 가려진 작은 동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늑대들은 그 동굴 입구에서 멈춰서서 존을 바라보며 더욱 애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존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했지만 존은 곧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3살 남짓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흙투성이에 다해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온몸이 젖은 채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랜 시간 굶주린 듯 몹시 마르고 허약해 보였습니다. 맙소사. 존은 놀라움과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이를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존은 한시라도 빨리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고 빗속을 뚫고 늑대 무리를 따라왔던 길을 되돌아 레인저 스테이션으로 뛰었습니다. 마이크, 데이비드, 빨리! 아이를 찾았어. 존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존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본 마이크와 데이비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담요로 아이를 감싸고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존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빨리 화이트피쉬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해. 존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아이를 차에 태우고 폭우가 쏟아지는 숲길을 헤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화이트피쉬 병원. 존과 마이크, 데이비드는 흙두성이의 낡은 티셔츠 차림의 아이를 안고 화이트피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응급실로 옮겼고 의료진은 즉시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게다가 저체온증 증세까지 있어요.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의료진은 아이에게 링거 주사를 놓고 체온을 높이기 위해 담요를 덮어주는 등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존과 동료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인 앤더슨 박사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치된 것 같습니다. 존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의 신원을 알 수 있을까요? 숲속에서 혼자 발견된 게 이상해서요. 앤더슨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실종 아동 신고와도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앤더슨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이의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검사 결과를 유심히 살펴본 후 존에게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몇 가지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추가로 DNA 검사를 실시해서 아이의 신원을 파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존은 앤더슨 박사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이의 부모가 애타게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앤더슨 박사는 존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아이의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존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인근 마을에 사는 사라와 톰 부부입니다. 앤더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3년 전 아이를 사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사한 아이의 DNA가 그 부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은 앤더슨 박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에 사산했다고요? 그게 무슨? 앤더슨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든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3년 전 병원에서 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서둘러 사라와 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보세요? 사라 씨 맞으신가요? 저는 글레이셔 국립공원 레인저 존이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존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3년 전에 아이를 잃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라는 흐느낌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이든이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로 갔어요. 사라 씨, 진정하시고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저희가 3년 전 잃어버리신 아드님, 이든을 찾은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이든이 살아있다고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숲속에서 이든을 발견한 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한 일, 그리고 DNA 검사를 통해 이든이 사라와 톰의 아들임을 확인한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사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먹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이든은 죽었어요.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사라 씨,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확실합니다. 이든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지금 화이트피쉬 병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얼마 후 사라와 톰은 눈물을 글썽이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의료진의 안내를 받아 이든이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사라와 톰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작고 마른 아이, 이든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든은 링거 주사를 맞으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이든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3년 전 잃어버린 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이든은 갓 태어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든 사라가 울먹이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톰도 눈물을 글썽이며 이든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가, 정말 너란 말이냐. 그때 이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든은 낯선 사람들을 보고 겁에 질린 듯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든 엄마야. 엄마 기억 안 나니? 사라가 애타게 물었지만 이든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든은 마치 야생동물처럼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이든은 엄마, 아빠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든, 아빠야, 이리 와, 아가. 톰이 손을 내밀었지만 이든은 여전히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라와 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3년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만난 아들이었지만 이든은 그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오랫동안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앤더슨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늑대무리 속에서 자란 것 같아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인간 사회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사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든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천천히 가르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돼요. 톰도 이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보, 우리가 있잖아. 이든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앤더슨 박사는 그들에게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이든이 인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존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존은 3년 전 이든이 사사나로 처리된 과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앤더슨 박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병원에서 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일에 대해 조사해 볼 수 있을까요? 앤더슨 박사는 존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존은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날 이후 존은 틈틈이 병원을 찾아 이든과 사라, 톰을 만났습니다. 이든은 여전히 사람들을 경계했지만 존에게는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존은 이든에게 늑대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들려주기도 하고 숲속에서 주운 나뭇가지와 돌멩이로 장난감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이든에게 줄 선물을 하나 챙겨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늑대 울음소리를 낼 수 있는 나무 호루라기였습니다. 이든, 이거 한번 불어볼래? 존이 호루라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든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호루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존은 호루라기를 부는 신용을 하며 이든에게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든은 조심스럽게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고 이상한 소리가 났지만 이든은 금세 호루라기 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든이 분 호루라기 소리는 마치 늑대 울음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이든은 신기한 듯 계속해서 호루라기를 불었고 병실 안은 늑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라와 톰은 이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든에게서 생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존. 사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존이 아니었다면 우리 이든이를 영영 찾지 못했을 거예요. 존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뭐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그날 밤 존은 이든이 늑대 울음소리를 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이든은 늑대 무리와 함께 숲속을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존은 이든이 늑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존은 이든의 출생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3년 전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병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된 의료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사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3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일부는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존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마침내 존은 당시 이든의 출산을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병원 청소부였던 메리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사라는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사라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사산되었다고 판단했고 간호사에게 아이의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병원 청소부였던 메리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아이의 시신을 일반 의료 폐기물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에 붙였습니다. 존은 메리의 자백을 받아낸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메리는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되었고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사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3년 동안 이든은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숲속에서 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이든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톰은 사라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이든이는 우리 곁으로 돌아왔고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주면 돼. 존은 착잡한 마음으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든의 기적적인 생존은 축복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이든에게는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존이 말했습니다. 이든이가 늑대 무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이든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사라와 톰은 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든이 겪은 일들을 이해하고 이든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든은 늑대 무리에게서
에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늑대들은 에단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단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에단은 늑대들과 함께 사냥을 하고 늑대굴에서 잠을 자고 늑대 울음소리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에단은 늑대 무리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자랐지만 인간 세상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에단에게 늑대 무리는 유일한 가족이었고 숲은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단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존은 에단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늑대 무리에게서 데려온 그 아이였습니다. 존이 반가운 마음에 에단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에단은 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에단은 낯선 인간의 등장에 경계심을 느끼고 으르렁거리며 존에게서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존은 에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에단, 나야. 존, 기억 안 나? 존은 에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3년 전 숲속에서 에단을 구해 병원으로 데려갔던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에단은 여전히 존을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존은 에단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에단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에단, 내 부모님이 너를 애타게 찾고 있어. 사라와 톰, 기억나? 존이 사라와 톰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에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어렴풋하지만 에단의 뇌리 속에 잊혀졌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톰, 에단이 중얼거렸습니다. 존은 에단이 부모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에단에게 사라와 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단,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야. 널 정말 사랑하고 널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셔. 에단은 사진 속 사라와 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하고 그리운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에단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은 에단을 사라와 톰에게 데려다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에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단, 나랑 같이 갈래? 엄마,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에단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존은 에단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존은 에단을 데리고 사라와 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에단은 낯선 환경에 잔뜩 겁을 먹은 듯 존의 품에 바짝 안겨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존은 에단을 안심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말을 걸고 부드러운 손길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에단. 이제 다 왔어. 곧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사라와 톰의 집에 도착하자 존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사라가 나타났습니다. 사라는 존의 품에 안겨있는 에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존, 그 아이는? 사라씨, 에단입니다. 존이 말했습니다. 사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에단, 정말 우리 에단이니?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에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에단은 낯선 여자의 손길에 움찔하며 존의 품으로 더 파고들었습니다. 에단, 엄마야. 엄마 기억 안 나? 사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에단은 사라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에단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는 에단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에단, 엄마야. 우리 아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톰도 울먹이며 다가와 에단을 품에 안았습니다. 에단, 아빠야. 우리 아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구나. 에단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존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에단은 안전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하지만 에단이 인간 세상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에단은 여전히 사람들을 경계했고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습니다. 밤에는 늑대의 울음소리를 내며 잠에서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라와 톰은 에단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에단에게 말을 가르치고 밥 먹는 법, 옷 입는 법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존도 틈틈이 에단을 찾아와 함께 놀아주고 숲속으로 데려가 산책을 시켜주었습니다. 에단은 존과 함께 있을 때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단은 조금씩 인간 세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말도 배우고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는 등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늑대무리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단은 가끔씩 창밖을 내다보며 숲속을 뛰어놀던 시절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에단은 존에게 늑대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에단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를 늑대 무리가 있는 숲속으로 데려가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존과 에단은 늑대 무리가 자주 나타나는 숲 가장자리에서 며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이른 아침 저 멀리서 늑대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단은 늑대들을 보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단은 존의 손을 뿌리치고 늑대 무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에단, 위험해! 존이 소리쳤지만 에단은 이미 늑대 무리 속으로 뛰어든 후였습니다. 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늑대들이 에단을 공격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존의 걱정과는 달리 늑대들은 에단을 보자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며 에단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에단은 늑대들과 몸을 비비고 뒹굴며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대하듯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늑대들도 에단을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존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단과 늑대무리는 여전히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에단은 한참 동안 늑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아쉬운 듯 존에게 돌아왔습니다. 존은 에단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늑대들을 다시 만나니 좋았어? 존이 물었습니다.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았어. 늑대들은 내 가족이야. 그래, 늑대들은 내 가족이지. 하지만 이제는 엄마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에단은 존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집에 갈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존은 에단을 데리고 다시 살아와 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단은 늑대들과의 재회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에단은 여전히 늑대무리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인간 세상과 늑대무리 양쪽 모두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에단은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에단은 여전히 숲과 동물을 사랑했고 대학에서 야생동물 보호학을 전공했습니다. 에단은 늑대무리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잊지 않았습니다. 에단은 틈틈이 숲을 찾아 늑대들을 만났고 그들의 생태를 연구하며 늑대 보호 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존은 에단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존은 에단이 자신의 과거를 딛고 훌륭한 야생동물 보호학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라와 톰은 에단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에단이 겪은 모든 일들을 이해했고 에단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에단은 존, 사라, 톰과 함께 늑대무리를 만나러 숲으로 향했습니다. 에단은 숲 가장자리에 서서 늑대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늑대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늑대들은 에단을 보자마자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에단은 늑대들과 함께 숲속을 뛰어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존, 사라, 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에단은 이제 더 이상 늑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에단은 인간과 늑대,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나가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에단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몬타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늑대 소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